윤동호 국민대학교 교수님 모셨습니다. 이윤재 명지대학교 교수님 모셨습니다. 이석범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정영훈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황문규 중부대학교 교수님 모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이 모임을 함께하고는 김필성 변호사도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검찰개혁은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의 오래된 수건 개혁 과제였습니다. 그러나 내란을 겪으면서 우리 온 국민이 바라는 개혁 과제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며 검찰의 수사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서 수사의 중대 범죄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것으로 입법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각 기관 간에 앞으로 수사를 어떻게 하고 기소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와의 관계는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조직 간의 운용을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이 가장 중요한 법입니다. 그래서 그 법이 아직 개정되지 않았고 정부가 조만간 정부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안과 달리 시민사회에서 바라보고 있고 전문가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바람직한 형사소송법의 개정안의 모습은 분명히 별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와 그리고 민주당이 가져가야 될, 민주당을 포함해서 검찰개혁을 바라는 제 정당들이, 제 정치권 세력들이 함께 가져가야 될 가장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계신 전문가분들과 국회의원분들이 함께 지난 2달 이상을 함께 고민하고 소통해서 오늘 안을 만들어서 발표하는 그런 중요한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검찰개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검찰개혁을 제대로 온전하게 해서 국민들께 다시는 검찰이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시는 검찰이 국민을 핍박하거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그래서 검찰이 다시는 정치검찰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자리에 모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나와 계신 의원님들의 모두 발언 간단히 듣고 기자회견문 낭독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호 의원님, 그 다음에 박은정 의원님, 최혁진 의원님 순으로 모두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찰개혁 12.3 내란을 시민들의 빛의 혁명으로 극복해낸 지금이 아니면 기회는 없습니다. 검찰개혁의 화령점정을 찍을 때입니다. 그래서 저도 온 국민이 염원하는 검찰개혁 지금 바로 끝을 보여야 한다는 마음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참여해왔습니다. 이제 검찰청 폐지와 함께 검찰개혁의 큰 물줄기는 이제 되돌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래왔듯이 악마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그런 우려와 걱정을 감안해서 시민사회와 법률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수기하고 연구해서 오늘의 시민주도 신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핵심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과 인권보호에 있습니다. 검찰의 눈높이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신형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 이 어려운 과정을 함께해 주신 김용민 의원님, 박은정 의원님, 최혁진 의원님을 비롯한 시민사회 대표님들과 법률 전문가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리지만 검찰개혁의 시작은 수사기소의 분리이고 그 완성은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도 뜻을 함께하는 동료 의원들과 검찰개혁의 완수를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박은정입니다. 우리는 오는 10월 78년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국민위에 군림했던 검찰청을 폐지하는 형사사법 절차의 대전환을 앞두고 시민사회와 함께 민주시민들의 참여로 완성되는 올바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소개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법안 마련에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신 시민주도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모임의 공동대표 한인섭 교수님, 서보학 교수님, 김남준 변호사님과 한동수 변호사님께 깊은 연대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주도 형사법 개정 추진에 뜻을 함께 해주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위원장님,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과 법사위 김용민 간사님, 최혁진 의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바른 검찰개혁에 대한 민주 진보 진영 시민들의 열망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시작된 미완의 검찰개혁은 우리가 지난 30여 년 동안 꼭 완수해야만 하는 시대적 소명이자 민주 진보 진영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무도한 정치검찰의 수사권 남용으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검찰개혁은 정치검찰이 자행한 역사적 과오를 바로잡고 올바른 형사사법 절차로 나아가기 위해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민주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절실한 개혁의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노무현 대통령님의 생전 말씀의 의미가 더욱 무겁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지난 5월 봉화에 있는 대통령님 묘역을 참배하며 내년 5월에는 대통령님 영전 앞에 검찰개혁 완수를 반드시 보고 드리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국민주권 정부의 검찰개혁의 성공과 민주정부를 선택해 주셨던 주권자 국민들의 염원대로 국민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깨어있는 민주시민이 주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바람직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적기에 제대로 논의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뜻깊은 기자회견을 맘졸이며 지켜보시는 국민들께 반드시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법제사법위원회 최혁진 의원입니다. 현재 논의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드시 담겨야 할 내용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직접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보안수사가 왜 존재하는지 그 출발점부터 다시 짚어야 합니다. 보안수사는 수사 과정의 미비점과 인권 침해를 바로잡고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이 국민의 인권 보호라면 그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 역시 국민의 인권 보호를 본령으로 하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지난 9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는 10월이면 공소청이 출발합니다. 검찰개혁의 두 번째 단계, 제도의 뼈대를 완성해야 할 결정적 시간이 왔습니다. 그런데 김민석 국무총리는 보안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형소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반면 검찰은 여전히 보안수사 우수 사례집을 연이어 발간하며 사실상 여론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보안수사권 논의의 기준은 검찰의 성과가 아니라 오직 국민의 인권이어야 합니다. 그동안 검찰의 보안수사 요구는 수사를 되돌려 보내며 시간을 끄는 수단으로 남용되어 왔습니다. 단순한 사건임에도 처리를 반복 지연시키다 이의신청 기한이 임박해서야 처분을 내려 당사자가 사실상 이의신청조차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사례들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는 국민의 권리 행사를 구조적으로 봉쇄한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일부 지자체 관련 사건에서는 보안수사를 반복 요구하며 기소를 미루다 판단 시점이 지방선거 이후로 넘어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누적되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보안수사 요구권조차 검찰에 남겨두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의 본질이 검찰이라는 조직이나 개별 검사의 자질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남용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 그 자체에 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진 검찰이 인권 보호를 위한 권한마저 독점하는 구조, 그것이 문제의 뿌리입니다. 인권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권한은 인권 보호를 존재 이유로 하는 기관이 행사해야 합니다. 그 기관이 저는 국민권익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보안수사 관련 권한을 국민권익위원회로 이관
관하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별도의 제3의 기구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권익위원회는 설립 목적 자체가 국민의 권익보호이며 수사와 기소로부터 분리된 독립기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보안수사 필요 여부와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통제하는 것이 보안수사 제도 본래의 취지에 가장 부합합니다. 다만 현행 권익위원회 권한이 권고에 머무르는 한계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개정과 함께 관련 법률 개정을 병행하여 권익위원회가 보안수사 관련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한과 조직을 강화하는 입법 패키지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보안수사 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것이 아닙니다. 없애야 할 것은 인권보호와 무관한 기관이 인권보호를 명분으로 권한을 독점하는 구조입니다. 검찰개혁은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 문제가 아닙니다. 수사, 기소, 인권보호를 제대로 분리하고 국민의 기본권이 권력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을 만드는 국가구조의 개편에 있습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이 그 원칙을 온전히 담아내는 법률로 완성될 수 있도록 저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서 끝까지 책임있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김용민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 박은정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검찰개혁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신 시민사회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한인섭입니다. 검찰개혁, 수사개혁은 그동안 국민적 열망이었습니다. 그를 반영하여 작년에 검찰청을 폐지하기로 했고 올해 중수청, 공소청법이 통과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혁안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 그대로 논의를 방치하면 수사기관 간의 어떤 권한 다툼, 권한 조정으로 논의가 좁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시민들의 열망, 시민들의 관심, 시민들의 권익을 담은 형사소송법을 우리가 먼저 만들어서 국회와 정부에 건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담아서 저희들이 시민주도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모임을 결성했습니다. 그동안 수개월간 치열한 토론과 수기를 거쳤고 또 1차 개정안 뼈대를 국민 앞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제 오늘 발표하는 것은 아주 구체적인 아까 디테일 이야기했는데 조문 하나하나까지 따듬어서 분명하게 제시해서 심도 있는 논의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제안하는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분명한 원칙 위에 써 있습니다. 첫째, 수사 관련 법률기관 간의 권한 다툼을 넘어서 일반 시민의 관점과 권익을 중심에 두고 조문 하나하나를 따듬었습니다. 이로써 형사소송법이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인권보장의 기본법이 되도록 했습니다. 둘째, 그동안 논의의 중심이 되어온 보안수사권 논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과 동시에 그에 국한하지 않고 형사소송법 전반에서 개혁이 필요한 부분을 하나하나 짚어내가지고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셋째, 역대 민주정부는 형사소송법 개혁을 늘 추진해 왔습니다. 노무현 정부 하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를 전면 도입했고 변호인 참여권을 도입했고 위협수집 증거 배제 등의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경찰의 수사 개시 진행권과 1차 수사 종결권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통제를 강화하고 검찰 조사의 점검 능력을 제한하는 등 수사권 조정과 적법 절차 보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 하에서는 검찰청 폐지,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제정에 이어서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개정이 검사의 수사권 배제에 따른 몇 가지 조항의 지역적 개정에 그치지 않고 그동안 미뤄왔던 형사소송법 전면 개정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분야에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이제 우리도 형사 절차 역시 선진국 수준의 제도와 절차를 갖춰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선진국 수준의 새로운 형사소송법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남준 변호사입니다. 신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개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하는 시민주도 신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기존 형사소송법 조항 중 106개의 조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세 가지 원칙 위에 서 있습니다. 첫째, 검찰권 남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규범적, 제도적으로 완성하고, 둘째, 수사과정 전반에 걸쳐 시민의 인권보호 장치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며, 셋째, 형사사법제도의 대전환에도 불구하고 범죄 수사 역량을 현행과 같이 빈틈없이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검사의 수사권 및 수사지휘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실질적으로 분리하고자 합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 전담기관인 공소청과 전문 수사기관인 중수청을 신설함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권 관련 51개 조문 등 78개의 조문을 이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합니다. 권력 분립과 상호 견제를 기본 이념으로 하는 수사 기소 분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개정 사항입니다. 또한 수사의 완결성을 명분으로 모든 사건이 종국적 처리를 검사에게 넘기는 정권 송치주의와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계속 행사하려는 시도를 철저히 차단하고자 합니다. 이는 경찰과 중수청 등 수사기관의 책임성을 훼손하고 수사 역량의 성장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검찰을 대신하여 공소청으로의 권력 집중을 낳을 수 있는 퇴행적 발상이기도 합니다. 둘째, 과도한 반복적 출석 요구 금지 등 실질적 인권보호 장치를 법률로 격상하고 피의자 진술의 녹음, 영상 녹화 의무화, 압수수색 영장의 사전심 문제, 수사인권보호관 신설, 조건부 석방제도 등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촘촘히 마련하고자 합니다. 과거 자백 강요의 수단으로 악용되던 장시간 조사와 심야 조사 및 과도한 반복적 출석 요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하위 규칙이 아닌 법률에 명문화하고자 합니다. 피의자 진술의 녹음 의무화, 중대 범죄 등의 경우 영상 녹화까지 의무화합니다. 참고인의 녹음 영상 녹화 요청권을 신설하여 피의자 신문과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당한 인권 침해를 방지함과 동시에 실체 진실 발견에도 도움이 되는 중립적이고 실효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무분별한 압수수색으로부터 국민의 사생활과 주거의 평온을 지키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신문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수사기관의 객관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수사기관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개방형 직위의 수사인권보호관 제도를 신설하여 수사권 남용을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즉각적으로 시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을 종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구속영장 심사 단계 조건부 석방 제도를 신설하여 부당한 신체 구속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피의자 신문 시 피의자 및 변호인의 메모권을 규정하여 피의자의 방어권도 충실히 보장하고자 합니다. 셋째, 검사의 객관 의무, 시민으로 구성된 공소심의위원회, 재정신청제도 강화, 중대한 위법 수사나 소추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 즉 공소권 남용에 기한 공소 제기에 대한 공소 기각 등을 규정함으로써 검사의 영장 청구권 및 소추권의 남용을 견제하고 국민주권 원리에 따른 시민의 사법적 통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공소 제기 및 수행 과정에서 검사의 객관 의무를 명문화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공소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재정립하고자 합니다. 검사의 자의적인 소추권 행사를 막기 위해 전원 시민으로 구성되고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공소심의의 제도를 관할 지방법원에 설치하여 시민에 의한 직접 통제를 제도화하고자 합니다. 공소심의회는 전원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구인의 시민들로만 구성됩니다. 영장심의위원회를 실질화하는 것입니다. 검사의 전속적 영장 청구권 행사에 대한 합리적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구성 방식의 변화, 수사기관의 추천권 보장 등을 주고자 합니다.
아울러 재정 신청 제도를 개선하여 자의적인 불기소 처분에 대한 사법 통제와 불복 절차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중대한 위법 수사나 소추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 즉 공소권 남용에 기해 제기된 공소를 법원이 실체 심리 이전에 공소기각 판결로 조기에 기각할 수 있도록 공소기각 사유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무고한 피고인이 위법한 기소로 말미암아 길고 긴 고통스러운 재판 과정을 감내해야 하는 절차적 부담과 인권 침해 상황에서 조기에 벗어날 수 있는 실질적인 구제 효과를 국민들께서 실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피해자 보호와 빈틈없는 범죄 수사 역량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지체 없는 보안 수사 요구 방식의 표준화, 이행 여부의 철저한 관리, 긴급 보안 수사 요구권 신설 등을 통해 보안 수사 요구가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 빈틈없는 범죄 수사 역량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수사기관 간 충돌을 막기 위해 수사권 관할 조정제도를 신설하고 자기 식구 감싸기를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수사기관 상피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고소 능력이 없는 아동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에 외부 통제 및 공익적 고발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주체를 고발인으로까지 전면 확대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권력은 나눌 때 투명해지고 견제받을 때 비로소 국민을 향하게 됩니다. 이번 시민주도 신형사소송법은 어느 한 기관의 권한 뺏기가 아니라 지난 72년간 왜곡되었던 국가형벌권의 정상화를 향한 시대적 결단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간곡히 그리고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 106개 조항의 법률안이 하루빨리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고 법제화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특히 완전한 수사 기소 분리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은 6월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합리적인 선진 형사사법 체계를 안착시키는 일에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 기자회견을 마치면서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은 내용들이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 중수청을 신설했지만 형사소송법에 검사의 수사권 한 줄만 들어가도 모든 개혁이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권을 숨겨두는 그런 시도 역시 제대로 발견되어야 될 것이다라고 저희가 강조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을 넘어서서 시민의 기본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혁 과제이기 때문에 국민주권의 관점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바람직한 안을 마련해서 오늘 발표한 것이 이 기자회견의 핵심입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